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혹시 제시된 코드에서 문의사항이 이제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펜더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교재와 잠깐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교재에서는 지금 펜더스를 전혀 고려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보실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보시면 되냐면, 이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걸쳐서 펜더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가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개략적인 소개죠. 그냥 뭐 이거다, 가끔 쓴다, 좋다, 뭐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하신다면 이제 어떤 교재를 이제 참조하는 게 좋은가, 이런 이제 안내까지 이제 되어 있는 편인데, 요게 이제 35페이지 상단에서 소개하는 요 교재가 뭐냐면, 제가 그 멀티 캠퍼스에서 데뷔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위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과정 이제 10년 전에 데뷔하면서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제목이랑 애정어린 명칭으로 이제 빅파이라고 부르는데, 삼성 SDS랑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교재가 이제 요거였어요. 요 책이었고, 이 책도 한 지금 책이랑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펜더스와 넘파이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지금 기계학습 플러스 요 정도 두께의 교재 내용 이제 납득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하지만 이제 논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설령 알더라도 리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언급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해서는 당연히 이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져보지 않은 상태로 해보면 좀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이제 부코표에서 이미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품종이라는 열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품종 열을 이제 보시면 세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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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토사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바꿔볼게요. 이걸 거꾸로 다시 0, 0, 0 이렇게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와 같은 스타일로 하시려면 이제 리플레이스를 이제 통해서 0번, 1번, 2번을 각각, 아니 세토사죠 참,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를 다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요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고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네임즈가 아니라 타겟 네임즈죠. 타겟 네임즈를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경고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퓨처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시점의 버전에서는 지금처럼의 동작이 허용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하시면서 염두에 두세요 이런 건데, 이게 한참 동안 경고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진짜 철거를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미래 시점에. 그래서 이제 계획이 그러하다. 뭐 어떤 이유로 인한 건지 뭐 그거야 이제 개발 이슈일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보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경고예요. 경고고 이제 원하는 분들이 수행됐으면 뭐 그렇구나. 약간 번잡하지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오류는 이제 여기서 글씨로 에러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쓰는지 딱 나오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
요 품종에 대해서 타겟 네임즈가 각각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시는데 이 부고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품종열에 대해서 리플레이스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 원본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 리플레이스를 통해서는 그 새로운 객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 이제 변경되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아까는 요게 바뀐 거죠. 원래 0번이었던 것들이 세터사가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 5개가 다 세터사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이제 힘드니까 무작위 랜덤 샘플 5개를 이제 뽑는 걸로 이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의 이제 순서니까 벌시컬러는 이제 1번으로 버지니카는 2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살펴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논의드릴 사항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부고표는 이미 구성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 행이나 열 하나를 선택하시면 자료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처럼 이 붓꽃표의 품종열만 이제 선택해서 그것의 타입을 이제 살펴보면 얘는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이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은 시리즈 자료 구조의 메소드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상의 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선수 지식에 좀 해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보강해서 말씀드리고 아니 이제 이게 보강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코드 해설 이런 거는 그냥 그 기본적인 부분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에서 이런 것들이면 거의 대부분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이건 뭐 통상적인 얘기고 그죠? 그럼 이제 리플레이스 부분에 지금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의 전반적인 해설이 맞는지를 한번 이제 보시고 납득이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상세 해설 이런 식으로 좀 파고드시면 이 납득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보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거는 올바른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올바른 응답이 됐고 찬찬히 이제 살펴보시기에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과정에서 지금처럼 이제 대화를 한 내용을 나중에도 다시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아마도 그 대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챗GPT 서비스에 가입하시거나 이런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 이제 권유사항이고 제가 뭐 얘네 회원 가입을 유도할 필요는 없죠. 그죠? 저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지만 그냥 그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권유 이제 드리는 이제 바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뭐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구성이 잘 된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요 그 부고표 2CSV 부분에 주석을 이제 해제해 줄게요. 주석을 하는 방법은 컨트롤 물음표 하시면 이 해당 줄에 그 주석이 토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이제 하시길 이제 원하고 여러 줄을 한꺼번에 주석을 하실 때도 컨트롤 물음표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토글이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음표 키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물음표 키는 아니고 그 전향 슬래시죠. 앞으로 쏟아지는 이제 전향 슬래시인데 물음표랑 그 보통 키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요걸 이제 리미터를 해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주시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요 아이리스 CSV를 이제 살펴 이제 보면 그 여기 이제 품종열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런 파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했어야죠. 원래는 이렇게 획득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획득했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헬로 해야 되잖아요. 헬로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뭐 어느 웹사이트를 가셔서 이런 URL을 입력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하세요 하면은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파이터치도 그렇고 사이클런도 그렇고 여기서 이 데이터셋은 공부용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면 기계학습하고 좀 오해하실까 봐.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인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학습을 공부하는 예시로서 그냥 예시 데이터를 편의상 이제 제공하는 거고 이제 물론 이거를 공부를 해서 기계학습을 이제 이해하시고 나면 실제 데이터를 적재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적재해서 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도 아이리스 CSV를 실제 데이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면 그 제가 이제 A/B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그냥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뭐그 표로부터 읽어드려서 가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고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이메일이 옵니다. 아, 우리 데이터셋을 어떻게 적재? 이런 문의가 와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A/B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거를 제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재에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재는 이런 건 다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5, 6년 이제 진행해 본 결과 따라서 실제 데이터 접대는 이렇게 돼야 돼요. 펜다스의 read로 시작하는 CSV. 이거는 교재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는 이걸 사전 제식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리스 CSV랑 이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종종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부고표를 이렇게 적재를 하셔야 돼요. 보유하신 그 표 형식의 데이터가 있다면 대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 자체로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요리랑 비슷한데요. 그 요리를 하시려면 이렇게 그 요리를 뭐 당근 썰고 고기도 이제 적당한 크기로 썰고 뭐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데이터도 그냥 이렇게 읽어드린 다음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요 요거를 이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정하게 이제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자체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열 제목 같은 거 할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값이 모형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돼야 될지를 얘가 자동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요거는 데이터고 요거는 목표 값이다 타겟 값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의 표에 목표 값과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진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목표 값이 항상 목표에 같이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광경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뭐 조인 해가지고 그 목표 값을 이제 획득을 해내시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의 다른 데이터로부터 뭐 가공해서 획득을 해내시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편의상 그냥 합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체를 좀 해볼까요?
그 거꾸로 이제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그죠? 이 데이터 부분을 아이리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이리스를 이제 사전으로 먼저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부분은 이제 펜다스에서 to numpy 이런 식의 이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리스 이제 쪼갤까요 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되셨나요? 그죠? 보시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넘파이와 요 데이터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to numpy라면 뭐가 없어졌을까요? 여기서 이제 요 색인 빼고, 그죠? 열 빼고, 그냥 알맹이만 이렇게 쏙 뽑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껍질 까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당근 껍질 까고 뭐 이런 그런 이제 느낌이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쏙 빼면 이제 그 엔디 어레이가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뭘까요? 요거는 소위 말해서 아까 부르는 이제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타겟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합쳐진 상태라서 요거를 쪼개서 그 요 부분만 데이터로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권장되는 이제 방법으로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이게 이 부코표에서 열 중에서 품종을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 이 품종열 자체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야, 근데 이거 날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만 날리는 거라서 실제 원본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 품종 아직 거기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요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하면은 이제 요 품종열을 날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면, 그래서 부고표에서 방금 전에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컬럼즈에서 이제 품종열을 제외를 하고 편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졌죠. 야, 내가 머신러닝을 하러 온 곳인가 데이터 분석을 하러 온 곳인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야 머신러닝을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점들은 만약에 낯설다 하면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기도 못하고 적용해보기도 전에 이제 시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이제 보통의 장애물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같이 해보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납득하시면 될 거고요. 깼어. 요건 이제 잘 됐고 그러면 아이리스는 이제 다음 것이 이제 복원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번 이제 타겟을 우리가 획득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타겟은 이제 부고표의 이제 품종열의 그 값만 하시면 이제 되잖아요. 그죠? 품종열인데 요 열의 값이 아까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요 리플레이스를 이제 통해서 그 이게 세토사라는 값은 세토사라고 하는 값은 0번으로 벌시 컬러라고 하는 값은 1번으로 버지니카라고 하는 값은 2번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경고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발생하는 게 바람직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잘 달성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붓꽃표에서 품종열에서 일단 유니크라고 하는 것을 뽑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리스에 어차피 이제 뽑기도 해야 되고 타겟 네임 즈입니다. 그 이거를 왜 먼저 뽑기를 이제 그 권장 드리냐면 요거를 일일이 작성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스타일로 이제 하시려면 요거를 그 이게 토시 하나까지 직접 입력하셔야 되고 요건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저도 그 직접 작성을 했고 근데 저거를 직접 작성하시지 않는 좋은 방법은 먼저 이제 타겟 네임즈를 이제 획득하신 다음에 얘를 각각 0번, 1번, 2번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용이해요. 그리고 이제 요 결과를 to numpy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아이리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타겟 값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줄바꿈이 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경고가 좀 많으니까
유니크를 이제 통해서 아이리스의 타겟이 잘 이제 형성이 이제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라고?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직접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하시면 이걸 직접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교재는 교재를 보는 편의와 또 이제 튜토리얼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사이클런, 뭐 로드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데 그거에 너무 익숙하시면 다음 주에는 그냥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해야 되니까 오늘 한 번만 제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우리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한 번만 제시 드리고 그냥 내일부터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하는 스타일로 그냥 예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 가까워져서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제 제 준비된 게 없으니까 나와봤습니다. 짧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근데 이런저런 작업들을 수행하면 이 작업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의 논의에 좀 방해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이 작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제 교훈으로 삼고 요 다시 그냥 로드 데이터셋에서 그냥 깔끔한 상태로 다시 이제 원래 원 상태로 이제 복원을 이제 해놓겠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방금 전에 데이터 가공 과정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단계에 영향을 받아서 오류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우리의 이제 논의의 편의상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보시면 요 아이리스에서 점 데이터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점 데이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논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객체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걸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아이리스의 이제 자료형이 그 사이클런의 번치라고 하는 경우에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전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전은 요런 식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이거의 이익은 보시다시피 자명하죠. 괄호치고 따옴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 데이터나 대괄호치고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하고 데이터라고 문자로 쓰시는 거나 객체 아이디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동일한 객체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스타일이고 요거는 번치 스타일입니다. 뭐 지금 말하자면요. 요런 속성으로 접근하는 게 모두 다 번치 스타일이라는 건 아니고 이 두 개가 이제 비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경우 아니면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게 적재가 잘 됐어도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시는 게 앞으로 분석을 위해서 종종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이리스 점 데이터를 컬럼즈에서 아이리스 이제 피처 네임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만들고요. 근데 요거를 아이리스 점 프레임에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에 이제 전체적으로 합치겠습니다. 이게 그 기계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 다 있는데 우리의 분석을 수행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 훨씬 더 유리해요.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되는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뭐 이런 건 알아서 하시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참 볼 때 와이리스 프레임에 타겟 값은 그냥 두겠습니다. 뭐 이왕 이제 만드는 김에 품종 타겟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추가를 하면 되긴 하는데 만드는 김에 만들어 놓죠. 요거는 이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수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설계는 이미 다 됐지만 작성하시고 확인하는 거는 약간의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기대하니까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획득돼야 되고 어떤 형태여야 되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점을 이제 첫날이니까 좀 상세하게 논의를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로부터는 좀 떠나겠습니다. 즉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38페이지에서 용어만 좀 싱크를 맞추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지 교재 해당 부분은 이제 일단 먼저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화면하고 교재랑 이렇게 뭐다 같이 세 개를 보면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냥 대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드 등으로 쭉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제 전개가 된 내용에 대해서 교재랑 싱크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화제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재를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소개 드리는 동안 교재에서 소개 싱크를 맞추는 동안은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교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이제 상단에 이제 보시면 요거 진짜 번역 투지.
아마추어 식물학자 이런 말 우리말 안 쓰죠. 그냥 어떤 사람이, 그죠? 그죠? 아무개가, 아무개, 아마추어 식물학자 뭐 이런 말 우리는 안 쓰죠. 그죠? 아무개가 그냥 뭐 이런 거죠. 그 우리 애기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그 손잡고 막 유치원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 식물학자는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번역도 맞추죠. 그래서 그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요새 뭐 구글 렌즈 같은 걸로 뭐 검색하면 뭐 이렇게 좀 그 비슷한 거 잘 알려주잖아요. 뭐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구글 렌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알아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구글 렌즈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한 90년대 스타일이면 그 아빠가 식물 도감을 펼쳐야 되겠죠. 식물 도감을 펼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오케이. 여기 보니까는 꽃잎과 꽃받침의 뭐 너비와 너 이게 꽃잎과 꽃받침의 폭과 길이를 이제 그 재서 요거를 이제 이 값들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세토사인가 버시컬러인가 버지니카인가 여부를 알 수 있단다. 아가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이제 실제로는 이제 측정 데이터가 이미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획득하신 데이터가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붓꽃은 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 붓꽃의 품종을 정확하게 분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지도학습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답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 즉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정답을 딱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지도 편다라는 거죠. 누구를 지도하는 거냐? 보통 알고리즘을 지도하는 거죠. 자, 이 데이터의 정답이 요거니까 네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거죠. 지금 요 타겟 값, 목표 값이라고 하는 게 유형으로 되어 있죠.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간결하게 좀 표기를 드릴게요. 이 유형들이 이제 있는데 유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야나두네, 야나두. 클래스. 그죠? 그러면 유형을 어찌고 싶으세요?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lassification.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유형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 문제 해석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는 거? 아, 귀찮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를 시키고 싶죠. 그래서 뭔가 분류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클래시 파이어 이렇게 부르겠죠. 영어로. 근데 유형을 분류하는 게 목표고 그런 임의의 알고리즘은 그냥 분류기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고 그냥 음차를 제공했어요. 이제 그냥 유형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클래스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저희 객체 클래스를 말하는 건지 뭐그 반을 얘기하는 건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0번, 1번, 2번 세토사 버시컬 버지니카 같은 거를 레이블, 라벨, 딱지를 붙인다. 요 레이블이라 부른다. 이런 용어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다음에 쉬어야 되겠죠. 빅 브레이크 가겠습니다. 40분에 항상 시작합니다.